네, 이번 주는 토요일이 아닌 목요일에 8월 24일에 긴급 편성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서종국의 법대로 자 2부입니다. 2부는 1부에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워낙 많은 다른 현안들이 있어서 그것을 먼저 살펴봤고 2부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이재명은 왜 그렇게 8월 영장 청구 여기에 목을 맸을까? 지금 이제 그것은 물 건너갔습니다. 다음 달 이번 다음 주 그러니까 30일 날 이재명을 소환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영장 청구는 9월로 가니까 8월은 물 건너갔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목을 맸을까는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는 많이들 저도 많이 설명을 들었고 했듯이 하나는 어떤 정치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그런데 또 하나 꼼수가 숨어 있다. 이것이 지금 새로 밝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석방 요구 결의안인데 자 이게 그 석방 요구 결의안을 좀 의식을 한 그런 상황이 됐을까요? 이재명에게서는? 지금 이제 이재명은 뭐 어차피 그 매를 맞을 거 네. 미리 맞자. 이 말은 이제 8일 중에 차라리 판사 앞에 가서 바로 승부를 보자. 네. 이렇게 계속 8일을 주장하죠. 그렇죠. 근데 9월에 와가지고 투표를 하면 네. 어느 경우든 이게 이재명한테는 도움이 안 되죠. 만약에 그 뭐 부결을 시키면 또 방탄이라고 네. 자기 이제 공약을 했는데 네. 몇 번 약속했잖아. 이렇게 요구도 물 거고. 네. 근데 만약에 국회에서 가결이 되면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이 된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판사 앞에 가서도 국회에서 가결됐기 때문에 네.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아지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차라리 어차피 맞을 매 예. 먼저 맞아서게 판사 앞에 바로 승부를 봐서 뭐 이제 기각되면 완전히 대박이고 예. 검사가 요거도 못 가니 영장 기각되면 예, 예. 그럼 이게 이제 발부됐을 때가 문제잖아. 그때 2차 노림수가 있다는 거죠. 거의 찬을 임수. 그걸 지금 이게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맞아요. 바로 이제 그 헌법 44조죠. 예, 예. 우리 헌법 44조. 예. 거기 보면 이제 그 해기 전에 이제 영장이 발부돼가 구속됐더라도 예, 예. 국회에서 예.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이게 석방 결의를 하면 회기 중에 석방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완전히 바로 8월 중에 가가 영장이 기각되면 대박이고 영장이 발부돼가 재수없이 예. 구속이 됐다. 예. 그래도 이게 야 석방 결의해. 한 며칠 있으면 바로 놓을 수 있는. 석방 결의하면 이게 회기가 100일 아니에요. 예, 총선까지 또 내년에 계속하면 되지. 1월, 2월 계속 임시국회 열면 돼요. 계속 열면 되지. 3월, 4월까지, 4월 총선까지. 예, 예. 이러면 이게 석방돼 있잖아. 거기서 이거 만약에 당연히 이재명 밑에 법률관 하면 예. 뭐 돌다가리들만 다 모여있지 않은 이상 이거 모를 리가 있나요? 다 그게 다 계획에 있었던 거네요. 대표님 예. 일단 이게 우리가 모양대로 바로 가가 심사해서 도주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기각될 가능성이 50%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만에 하나 구속되더라도 석방 결의하면 예. 이거 나옵니다. 음. 저는 이게 이것도 이재명이가 염두에 둔 꼼수 중에 하나다. 그렇죠. 이렇게 보이고 예.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현행범을 제외하고 돼 있잖아. 네. 현행범을 이제 정확하게 현행범. 모르는 분도 있거든요. 예, 예, 현행범이라는 거는 이제 그 범죄 중이거나 예. 예. 칼로 찔러 죽이는 중에 잡히면 그 현행범이죠. 그렇죠, 그렇죠. 묻지마 살인처럼. 그렇죠. 나는 그것만 현행범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이거나 예. 범죄 직후인자. 딱 범죄 찔러 죽인. 직후. 범죄 직후도 그 현장에 있으니까 현행범이죠. 예. 요거까지는 현행범이에요. 예, 예, 예. 근데 또 있어요. 예. 준 현행범이라는 게 있어요, 법에. 준 현행범. 예. 뭐냐면 이게 길을 가는데 예. 어떤 놈이 막 소리치면서 쫓아가는데 도망가고 있잖아. 그때 누가 어때 운동선수 한 명이 뛰내려 잡은 사람 있잖아. 이천수. 예, 축구선수. 예, 예. 그게 준현행범인이야. 도망가는데 막 설아하고서 쫓아갈 때 이거는 범행중은 아니잖아. 예. 근데 도망가고 있잖아. 쫓아가는 거 이런 건 준현행범인이에요. 이것도 예. 이게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어요. 그래요? 이천수든 경찰이든 저도 잡을 수 있어. 준 현행범. 이런 걸 준현행범인. 예. 왜냐하면 이게 그 범인으로 지목되어서 도망가고 있는 자. 이게 준현행범이다. 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이는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인은 아니잖아. 그렇죠. 옛날에 일단 다 시장 때 예. 시장 때 비는 토착 비리 아니야. 거의 다 성남시장 때 거니까. 그러니까 옛날 거잖아. 예. 토착 비리. 예. 이거 민주당과 관계 없다니까. 이게 민주당 대표로서 소환되는 게 아니에요. 국사법이 아니야. 잡범이야, 잡범. 예. 이재명이는 잡범이라니까. 잡범이죠. 그러니까 이제 현행범은 아니니까 현행범이면 이게 석방 요구 안 되죠. 예.
그럼 현행범은 바로 체포해버릴 수 있죠. 그것까지 전부 다 이제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다 검토를 했겠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도 현행범한테는 적용 안 돼요. 현행범 바로 잡아요. 현행범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니죠. 자 이거 하면 된다. 그런데 이게 그 44조 2항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비회기 중에 체포 또는 구금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9월달 정기국회 가서 그 구속이 되면은 안 돼요. 그 못 나와요. 회기 중에는 이게 동일해가지고 구속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는 비회기 중이니까는 8월달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벌써 지금도 여전히 그 미래는 끊지 못하고 그 박강원 원내대표가 다음 주부터 회기 중단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마지막 8월의 마지막 주인데 거기서 또 만약에 그 이재명은 그때까지 계속 8월 중에 빨리 오늘이라도 하자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오늘 검찰에 가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시키려고. 자, 그런데 그것은 이재명의 시간이 아니고 지금은 검찰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자, 이재명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 사법 리스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검찰이 엄청나게 많은 그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재판에 넘긴 것도 있고 또 새로 들통나는 뭐 범죄 혐의도 있고 사법방해 같은 거.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또 칼을 빼들었어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에 그 이재명의 이 모든 뭐 생활용품 같은 것들을 그 군내 매점, 경기도청 군내 매점에서 사서 막 조달을 했다. 그런 그 폭로를 했던 그러니까는 그 7급 공무원 출신, 7급 공무원 출신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그것을 진정서를 냈는데 그게 사건이 배당이 됐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먼저 이 배소연 법인 카드 있잖아요. 네. 이게 그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들 만나보면 지난 대선 때 가장 뭐 결정적인 여러 이제 성패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중에 주로 많이 꼽는 게요. 예. 안철수하고 단일화보다도 더 많이 꼽는 게 이 법인카드 꼽아요. 국민 가슴에 불을 지른 거는. 야, 그때 이 법인카드 적나라하게 녹취록이 예. 계속 녹아지고 온갖 그렇죠. 게 그 김혜경하고 이재명의 그 부도덕성이 예. 샌드위치 초밥부터 해가지고 예. 그때 김현욱 씨 극단적 선택도 했잖아. 배소연 남편. 그렇죠. 예. 이게 완전히 도배해버렸잖아. 이것 때문에 오히려 패배 원인이다. 그러니까 그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아요. 반대로 하면은 그 우파 진영에서는 승리의 원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0.7% 차이니까. 국민들이 법적으로 보면 예. 대장동이나 뭔데 쌍방울 뭐 FC 이런 게 형량이 높잖아. 예. 법적으로 보면. 근데 좀 어렵지. 좀 어렵죠. 대장동이 배임을 뭐 이놈이 이게 뭐 4,880 예를 들어 한 4,800억 했다는데 이게 빨리 와닿지 않잖아. 그렇죠. 근데 화장품 지가 쓰는 걸 명품 외국 걸 공금으로 법인카드로 써? 네. 초밥. 특히 주말에 소고기. 주말에 그 제보자가 개인 카드로 쓰면 네. 나중에 그 경기도의 다른 주무관 있잖아. 네. 7급 네. 여자. 그렇죠. 다른 사람이 계좌로 돈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말이죠. 그 돈이 이재명 주머니에서 놀 일 없을 거고. 네. 왜? 그 주무관이 지 이름으로 였으니.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게 특활비인데 특활비도 별로 없어. 도지사 특활비가 없대 별로. 카드로 쓰는데. 업무 추진비로 쓰는 거지. 그러니까 특활비는 현금이고. 제가 보기 그 돈은 또 다른데 카드 깡한 것 같아. 카드 깡을 했다. 다른데 뭐 10만 원치 산 것처럼 깡해가 현금으로 뭐 돌려받아서 카드, 예. 모으고 있다가 예. 보내준 게 아닌가. 예.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주무관 돈을 보내줬던 여자 공무원 있잖아. 예. 자기는 뭐 이게 말을 아직 못하겠다 하면서 뭐 전화도 안 받고 막 이래 예. 하는데 제가 이게 그 어제 방송에서 그랬죠. 예. 그 여자 이게 그 공무원 있잖아. 자백 안 하면 이게 구속시켜 버리대. 공범이잖아. 그렇죠. 공범이. 왜 지가 현금으로 보내주느냐고. 공범이잖아. 그러니까 너 빨리 이게 다 이실 짓고 해라. 다 자백해라.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극단적 선택이 놉니다. 그 경기도에 돈을 보내준 7급 공무원도요. 네. 자기가 뭐 큰 잘못은 없잖아. 이재명이가 시키니까. 시키니까 돈을 뭐 깡을 하든 뭐 돈 들고 있다가 보내줬을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불 수도 없고 불면 지도 처벌되잖아. 그렇죠. 안 불라니까 괴롭고 압수수색 들어가잖아. 이러니까 극단 선택한다니까. 그렇죠. 이래가 죽은 분이 김문기 씨고 유한기 씨고 전영수 비서실장이고 다 이런 식으로 죽은 거야. 김현욱 씨고 배소연 내였냐. 저는 야 이런 식으로 이재명 측근들이 힘들어요. 이재명이 시켜 잘못을 했는데 이재명이 나 몰라라 하고 내가 뒤집을 쓸 수도 없고 불 수도 없고 이런 게 상황이에요.
김혜경 씨가 그 7급 공무원한테 뭐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하대요. 김혜경 씨가 이 그 매점에서 산 거, 과일을 이렇게 몽땅 그 차에 옮겨 싣고 자기 집으로 가져가다가 이제 그 장면을 7급 공무원이 목격을 하니까 야, 이거 지금 비서라는 직업이 만만찮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게요. 이 사건 작년 처음부터 있잖아. 그때부터 제가 이게 주범이 이재명이라고 누누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혼술에서도 했고 이제 그 폭로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게 권익위 위원장이 김홍일입니다. 김홍일. 김홍일 이분이 대검의 중수부장 했던 분인데 예, 검찰의 김홍일. 제가 이제 그 군대 갈 때요. 원주 지청에 공익법무관 할 때 원주지청에 소속돼가 1년 군대 생활했거든요. 그때 이 지청장님이 김홍일입니다. 야, 저는 머리 허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진짜 검사 중에 검사더라고. 우리 장군이라고 저는. 근데 우리 장군. 김홍일 검사 유명하죠. 이분이 대검 중수부장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멘토죠. 이래가지고 이번에 권익위원장 됐잖아. 딱 노가게 뿌리 뽑아 조사하겠다 하더라고. 이틀 만에 배당했어. 조사하는데. 그렇네. 그다음에 실무가 부위원장이 정성리할 때 정성윤. 성리할 때 성윤. 이분이 부산대 로스쿨 교수 아닙니까? 이분도 이게 검사할 때 제가 초임부터 잘 알거든요. 제하고 절친입니다. 권익위 부위원장인데 이 사건에 이런 걸 처리하는 전담자입니다. 이런 거 권익위 법위반 검사 출신이에요. 따라서 저는 정말 이게 대단한 옛날에 전은희 때는 이게 대충 묻었겠지. 그렇죠. 이번에 김홍일 위원장, 정성윤 부위원장 체제에서 이재명이 빠져나기 어렵다. 지금 이렇게 정광석과처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면 이게 이재명이가 주범이라는 거 금방 이게 드러날 걸로 저는 보입니다. 야, 전현희와 김홍일 하니까 무게감이 확 다르네. 다르죠. 국민권익위원회 무게감이 확 다른데 이게 이 사건이 그때 그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김혜경하고 배소연 선에서 끝내버렸는데 이게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시 수사 의뢰를 이제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때도 이게 끝낸 게 아니고 경찰이 이제 불송치 그 김혜경하고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걸로 불송치해 버렸잖아요. 그때. 근데 그때 검찰에서 재수사 지시를 했어요. 이후에. 어차피 이게 종결된 게 아닙니다. 이것도 검찰이 최종적으로 무혐의한 게 아니에요. 경찰 단계에서. 따라서 이게 계속 수사 중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근데 공소시효가 이제 선거법은 6개월밖에 안 되니까 한 놈만 기소하면 나머지도 중단이 돼. 그러니까 이제 그 배소연이만 한 건으로 기소를 했잖아. 이번에 10개월 받았죠?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하고 김혜경이는 중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게 시간은 충분하다.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하고 이제 김혜경까지도 조사해야 된다. 야, 이거 보면서 제가 막 분노가 치미는 게 이재명이가 매일 하는 말이 나는 이게 그 10원 하나 1원 하나 받은 게 없다 사적으로. 이게 지금 나라 공무원 어머니 제수용품에다가 아니 샌드위치를 아무리 좋아해도 한 달에 100만 원씩 그 먹어요. 과일 수백만 원. 과일은 가격이 그냥 5천만 원 이틀에서 5천만 원치 다 썼죠. 근데 그게 저는 2,402호 간 거 아니냐? 2,402호 옆집에 거기 이제 비밀 아지트 선거동이니까 샌드위치도 많이 가고 초밥도 많이 가지. 어떻게 혼자서 그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2,402호하고 연결되는 이런 사건인데 이번에 권익위에 새로 배당됐기 때문에 권익위가 이제 감사원하고 비슷하다 보면 돼요. 조사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검찰에 고발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저는 이재명이가 이런 것도 빠져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정말 뭐 기대감이 높아지네요. 그때 가령 예를 들어서 추미애 그 아들, 추미애 전 대표 아들도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때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해버렸잖아요. 이제 그 문제도 지금 다시 파헤쳐치고 하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또 이재명 잡는 저승사자가 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네요. 그리고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김의겸 그 의원이 여태까지 여러 가지 뭐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고소를 하면은 뭐 고소를 하면은 그 수사가 진행되고 뭐 재판이 하고 이런 건데 이번에는 확실한 어떤 범죄 혐의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 해병대 수사단 그 공문을 막 갖고 와놔서 흔들었어요. 그 밑에 보면은 해병대 수사단 딱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그 해병대 수사단 이번에 그 사건이 고 최수건 상병 관련된 사건인데 여기에 지금 군 인권센터인가 김태훈 씨가 하는 거. 임태훈. 임태훈 씨가 하는 거. 그러니
이게 또 그쪽하고 김일겸이 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야, 이게 큽니다. 예. 지금 이제 자기가 이게 아무리 김의겸이가 법을 잘 모르잖아. 예. 근데 수사 서류라는 거는요. 예. 우리가 일반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이게 절대 누수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법에 보면 수사 중인 사항의 서류는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 수사 중인. 우리나라 모든 정보문 모든 법에. 예. 그렇잖아요. 예. 수사 중에 그렇겠죠. 있는 서류를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겠죠. 예. 수사 중에 있는데. 예. 이거는 상식이잖아. 그래서 이제 일선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중에 있는 서류를 누설하면 요거는 이제 피의 사실 공표하고요. 예. 그다음에 공무상 기밀 누설이 되잖아요. 예. 그렇죠. 공무상 기밀 누설. 예. 그다음에 피의 사실 공표가 되잖아요. 예. 수사 서류가. 예. 이런 거는 이제 처벌하는데 형량은 뭐 아주 높진 않아요. 보통 이게 2년이야. 예. 이런 식으로 이게 그래도 처벌합니다. 그잖아. 매일 자기들이 그러잖아. 왜 피의 사실 공표하느냐고. 그렇죠. 예. 이러잖아. 계속 이야기하죠. 그때 한동훈을 겨냥해서 계속 뭐 이야기를 하고. 그때 김의겸이가 질의할 때 보니까 서류 뭉치를 딱 들고 이게 수사 서류다 이거야. 박정훈 그때 해병대 수사단장 있잖아. 예. 이게 수사 서류라고 자기 입으로 그래요. 그렇죠. 뭐 수사 서류가 아니더라도 군사 기밀인데 수사 서류라면 특히 심각하죠. 수사적인 서류잖아. 예, 그렇네. 예. 이거는 이제 군대 기밀이잖아. 군대 기밀이죠. 공무상 비밀 누설이 있고 그다음에 아, 군무 비밀 누설이 있습니다. 아, 그거는 더 무겁겠네. 군부는. 아, 그거는 국가 보안과 안위와 연결이 되니까는. 군사상 비밀을 누설하면 예. 1년 이상의 징역. 1년 이상. 아, 이상. 25년까지. 아. 뭐든 이상하면 25년이라고 보면 돼. 예. 1년 이상. 그러니까 최하가 1년이고. 네, 최하가 아까 1년이에요. 일반 누설은 2년 이하니까 최대가 2년이고. 그렇죠. 요거는 최하가 1년 이상. 김의겸이가 최하라도 1년 이상. 1년 밑으로 없어. 엄청난 죄인 거죠. 그런데 그걸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가지고 막. 순간 흥분해가 이게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야 거짓말 아니고 내 들고 있잖아. 흥분한 거죠. 그게 노란한 거예요. 저쪽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당신이 그것도 가짜뉴스 아니야? 이랬더니 증거 있지 않냐고 흔들었잖아. 큰일 났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 뭐 어떻게 빼냈는지 분명한 거는 정식으로 이게 국방부에 요구했으면 요구하면 줄 리가 없지. 그렇죠. 요구한 증거도 없잖아. 위원들 통한 것도 없고 자료 요구한 게 없죠. 요구해도 안 줍니다. 이거는 이게 몰래 빼낸 게 분명하죠. 뭐 임태훈이 군인권센터 있잖아. 동성연애로 구례한가 처벌됐던 그 자를 통해 빼냈든지 아니면 이게 또 다른 인맥으로 빼낼 수도 있지. 아니 박정훈한테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인맥 빼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빼냈다면 그 김의겸이도 1년 이상이고 그다음에 빼준 사람도 엄청난 죄죠. 이게 지금 김의겸이로서는 상당히 진퇴양난이야. 이제 와가지고 야 나 서류 없는 거 그냥 백지였는데 내가 폼 잡았다. 이러기도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면 인간도 아니지. 내용도 없는 거 이거 군대 서류가 아닌데 내가 그냥 폼 잡고 김이라고 흔들었다면 정치적으로 매장됩니다. 그럼요. 저놈 저거 이거 뭐 희대의 가짜뉴스 아닙니까? 그렇죠. 서류가 아닌 걸 흔들면. 그러니까 저는 서류라면 처벌되고 서류가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 행위 되잖아. 진퇴양난이. 본인은 가짜 뉴스가 차라리 낫겠네. 그래도 그 인간 아니 아무 서류도 안 걸고 군사 서류라고 하면 이게야말로 코미디죠. 아니 워낙 가짜 뉴스를 잘 퍼뜨리니까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말 공문서인 것 같은데 공문서라면 그 밑에 해병대 수사단 딱 적혀 있거든요. 공문서라면은 이게 어떤 공문서 유출도 그런데 그 유출하는 과정에서 또 그 좌파 진영에서 또 조직적으로 이런 것이 정말 어떤 이런 공문서를 유출하시는 그런 통로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도 나중에 다 발본 세건이 돼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계속 기울어진 그 좌편향된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지금 법조는 이제 새로운 대법관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법조는 이제 김명수 체제가 저물고 좀 펴질 것 같고 지금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공영방송도 뭐 KBS 이사도 갈리고 박문진도 바뀌고 또 방통심의위원회도 바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관 그 지금 후보자가 아마 지명을 한 내일 좀 할 것 같은데 임명을 할 것 같은데 이 이동관 그 후보자가 지금 등장을 하면서 아주 세게 나오고 있어요. 아주 세게 나오는데 YTN을 먼저 이제 딱 겨냥을 했습니다. 그 YTN에서 어떤 그 범죄자 기사를 내보내면서 사진을 그 이동관 후보자 사진을 썼죠. 거기 3억. 그리고 이제 이동관 후보자 부인에게
돈을 줬는데 뭐 인사청탁하면서 돈을 줬는데 그것을 바로 다음날 돌려줬는데 2달 있다가 돌려줬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한 데 대해서 또 5억 원, 8억 원을 청구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이게 그 정도 혐의가 되나요? 이 문제가? 지금은 이제 그 혐의가 뭐 실제 그만큼 주라고는 안 나오지만 예. 지금 이제 그 YTN이요. 예. 올해 1, 4분기 보니까 매출이 270억인데 영업 손실이 68억이야. 아, 그래요? 3달 동안에 영업 손실이 68억입니다. 이 엄청나게 지금 어려운 상태죠. 예. 근데 이 우장균 이놈이요. 사장이잖아. 예. 우장균. 예. 근데 학회에다가 2억을 줘가지고 민영화 반대 여론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 지금 민영화, 거의 뭐 민영화로 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4개 학회에 5천만 원씩 2억을 줬더라고. 예, 예, 예. 내부에서 지금 난립니다. 예. YTN이. 그래서 이제 그 일대주 한전 KDN 한전이잖아. 예. 그 다음에 2대가 마사이죠. 빨리 이게 지분 팔아야 된다. 예. 이 민영화시키면 춥습니다. 민영화시키면 이게 시베리아 벌판이야. 예, 예, 공기업일 때 예. 따뜻했지. 예. 민영화되면 생존하기 힘들잖아. 공기업에 다 지금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추울 거라고 저는 예. 보는데 근데 8억 들어오면 최소한 이게 변호사비도 몇천 깨질 거고 또 이렇게 꽤 물어주라고 놓을 예. 거예요. 예. 아니 그 수원에 그 뭐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 그 예, 예. 분당입니까? 아, 분당 서현역이. 예. 예. 그 사진을 10초 가까이 틀었다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 흉악범 사진을 왜 이동관 하고 겹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이게 고의 아니냐고. 10초 동안 하면은 이것은 그냥 뭐 사고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그거 3억 청구했잖아. 예. 그다음에 이동관 부인한테 어떤 사람이 뭐 어디 뭐 G20 그 좀 보내달라가 선물인 줄 받았는데 2천만 원이 들어있잖아. 예, 예. 받자마자 돌려준 게 판결문에 나와요. 그 브로커 처벌될 판결문에. 예. 근데 YTN은 뭐라 했냐면 그 브로커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예. 2달 뒤에 청탁이 무산되니까 돌려줬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그때 이동관 부인이 구속됐어요. 그렇죠. 그런 뇌물죄 기수입니다. 받았다가 청탁이 안 되고 2달 뒤에 돌려줘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동관 부인이 그때 구속됐어야지. 이게 이동관 수석이 민정에 알린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맞잖아요. 예, 자진 신고한 거죠. 이걸 판결문이 있는데 그걸 안 보고 판결문에 적시 돌리도록 돼 있잖아. 그러니까 추가 취재를 근데 그 전혀 안한 사기꾼 거죠. 제보다 말만 믿고 보도하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 5억 청구한 거 아닙니까? 예. 야, 저는 이렇게 가짜뉴스는요. 이제 한동훈이가 있다가 이제 이동관까지 나선 겁니다. 한동훈이든 이동관이든 뭐 누구든 원희룡이든 박민식이든 누구든 가짜뉴스 하면 그대로 고소해야 됩니다. 뿌리 뽑아야 돼요. 예. 절대 무관용. 무관용의 원칙. 예. 원스트라이크 한 번 하면 바로 고소해야 됩니다. 예. 이래야 이게 바로 가짜뉴스 뿌리 뽑히지. 저는 이걸 아이고 뭐 언론하고 사이 좋은 게 좋은데 아, 그러면 안 뭐 돼요. 지금은 나에게 고소하고 소송하면 변호사비 나도 돈 많이 깨지는데 예.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저는 한동훈 장관 그다음에 이동관 예. 아주 잘하고 있다 봅니다. 아, 이렇게 같이 뿌리 뽑아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지금 뭐 그 공영방송은 이렇게 되면 이제 정상화가 되는데 지금 하나 남은 게 유튜버예요. 유튜브. 좌파 유튜버들. 엄청난 가짜뉴스를 지금도 계속 퍼뜨리고 있는데 유튜브는 또 이 어떤 특별하게 이 통제를 할 수 있는 언론 단체가 없습니다. 유튜브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전한 유튜브는 계속 좀 육성을 하되 계속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그 유튜버에 대해서는 어떤 그 제도적으로 좀 손질을 할 필요도 있다. 자, 그렇게 봅니다. 여기 유튜브에 재밌는 게 더 탐사 있잖아. 예. 더 탐사. 예. 이자들이 막 한동훈이 막 미행하고 막 가고 난리칠 때는 예, 예, 언론이라 예. 했잖아. 아, 언론이라고 했죠. 자기들이 언론사 인터넷 언론 등록을 쉽잖아. 했어요. 했어요. 등록해 있거든. 예. 그래서 이게 언론이라고 막 자유가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 자들이 온갖 이게 돈을 받고 양복을 받았잖아. 맞아. 3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양복 받으니까 야 우리가 무슨 언론이냐 유튜브한테 양복 받는 게 뭐 죄냐. 기자들이 김영란법이지. 아, 김연랑법. 우리가 무슨 김영란법이냐고. 언론이 아니래. 그때는 언론 아니라고 하고 그 쳐들어갈 때는 우리 언론 취재 왔다고 하고. 야 이 더탐사 너 그 언론인지 아닌지 좀 밝혀봐.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그러면 이게 언론이 뭐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김영란법에도 처벌되고 예. 그런 거잖아. 예, 언론 아닙니다. 예, 그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 예, 가짜뉴스 만드는 건 언론이 아니죠. 오히려 그 언론 시장을 왜곡시키는 그런 행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하나 좀 살펴보죠. 김남국 지금 뭐 제명 그 윤리자문위에서는 제명이 그 근거가 됐는데 또 뭐 팔이 안으로 굽은 건지 모르겠는데 민주당 쪽의 그 주도로 그 소위에서 윤리특위 소위에서
일단 제명급 투표를 밀어버렸어요. 밀어버렸는데 그건 이제 정치적인 거고 저는 그건 정치적으로는 어차피 그 김남국은 끝났다고 보니까 더 이상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수사가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죠? 저는 수사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게 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사 의뢰를 해서 시작이 됐잖아요. 검찰에. 근데 이게 수사가 그 다음에는 통 소식이 없는데 좀 알고 계신 거? 일단 이제 정치적으로 먼저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아니 그 이놈이 김남국이 탈당할 때 이미 총선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총선 불출마하겠다니까 뭐 엄청난 감동적인 것처럼 야 자기 희생을 했다 총선에 불출 대단한 결단했다. 이래서 우리가 좀 선체해주자. 이게 민주당 말이 되느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게 내년까지 월급은 좀 받게 해주세요. 그 월급은 나 또 코인이 되니까 월급은 좀 받게 내년까지 해달라. 이게 뭡니까? 저는 이게 불출마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지금이라도 이게 빨리 김남국이 사퇴하든지 사퇴 안 하면 제명식이라. 그래 이게 역사의 경계로 삼으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명식이 되고요. 근데 이 수사는요. 저도 이게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기 좀 그래서 오늘도 한번 물어볼까 하다가 왔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수사예요. 근데 수사라는 게 결과는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허지부지 없어지진 않고 워낙에 그 코인 투자가 내역이 그 몇백 정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방대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코인이라는 게 거의 다 차명으로 김남국이만 실명으로 제가 위믹스 이야기했잖아요. 나머지 받은 다 차명이래. 그렇죠. 이거 잡아내가지고 다 이게 내부 정보 알았는지 이걸 파가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지금 이게 엄청나게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우리가 보통 뭐 이재명 수사도 지금 한 몇 년 걸렸잖아요. 조금 이게 여유를 두고 남부지검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저승사자 팀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여유 있게 한번 기다려보자. 뭐 총선 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래 보고요. 뭐 지금 이게 자꾸 검찰이 뭐 요술방망이도 아니고 탁 잡아야만 탁 잡아내고 이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 워낙 많으니까 정말 저도 이 정치부 기자 생활 좀 오래 했지만은 또 법조 생활 오래 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에요. 민주당 주변에서 어떻게 이재명만 해도 한 10개 넘는 그 범죄 혐의가 있고, 그거 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송영길 돈봉투, 그 다음에 뭐, 또, 김남국 코인뿐이 아니고, 뭐, 안민석, 김의겸, 뭐, 장경태, 이, 박찬대 이번에 또 지금 저 사법방에. 박찬대. 뭐, 윤미향이 재판, 공판 진행 중에도 많아요. 윤미향은 또 재판 중이고, 윤미향은 또 이번에 구형에 또 5년을 받으니까 또 펑펑 울었다고 하던데, 국회의원이 된 대가가 이렇게 심할 줄 몰랐다 이야기인데. 전 악의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은 야, 내가 국회의원 안 했으면 이거 아무것도 안 들킬 텐데 국회의원 해가지고 괜히 그거 뭐 행정한 거 뭐 할머니들 거 돈 빼먹은 거 다 들키고 또 뭐 그 재산 등록도 잘못해서 또 뭐 탈당하고 했잖아요. 부정 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말로밖에 안 들려요. 그 어쨌든 너무 이 문재인 정부 때 사람들 그리고 이재명 주변의 사람들이 그 혐의가 김남국을 비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검찰도 지금 좀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상황 같은데 아마 이제 검찰 인사가 있죠. 예, 인사가 있으면은 다 정리가 돼서 하나씩 풀어 나갈 걸로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8월 24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서종욱의 법대로 긴급 편성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